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룹치과병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아마 제가 치근단 절제술을 워낙 전문으로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치근단 절제술을 받았지만 재발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재수술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한번 진단을 받고 이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왜 재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까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 가장 흔한 케이스인 뿌리를 단순히 자르기만 한 치료를 받은 분들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이 왜 이렇게 대중화 안 됐고 아무나 하는 수술은 아닌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현미경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현미경 사서 이제 쓰면 안 되냐? 근데 많은 분들이 현미경이 없어서 많은 치과 의사들이 나는 못한다, 장비가 있는 대로 가라라고 표현을 하셔서 저희한테 또는 대학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왜냐하면 치아라는 작은 조직을 미세하게 0.1mm, 0.2mm를 나눠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육안으로 보면서 하는 것도 익숙치 않은 치료 분야는 힘든데 현미경을 보면서 확대된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거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미경에 대한 익숙해지기 위한 트레이닝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치근단 절제술도 치과 영역에 있는 미세 수술이거든요. 미세 수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쌓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둘을 동시에 경험을 쌓기가 사실상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로컬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제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제 제가 수련받은 신촌세브란스에서는 현미경 센터가 있고 1인당 한 대 현미경이 지급이 돼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서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환자 옆에서 현미경을 내려서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수련을 받은 저나 저희 이제 주변 분들은 현미경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거의 지금 저희 후배들은 개원을 하면서 대부분 현미경을 사는 게 루틴화돼 있어요.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치료를 할 때. 반면에 이제 다른 목적으로 현미경을 광고 효과나 이런 것들을 노리고 사신 분들 중에서는 결국은 치과 한 켠에 세워져 있고 현미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은 하시지만 거의 방치되어 있어 사용 안 하시는 치과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케이스를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만난 환자분이시고요. 앞니 치아 뿌리 염증이 재발했다는 주소로 저한테 오셨고 32세시니까 젊으신데 더 젊으실 때 앞니가 아마 치아 뿌리 흔적을 봤을 때는 고르게 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났으니 교정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빠른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심미보철, 치아를 갈아서 다 바르게 바른 모양으로 뒤집어 씌우는 심미보철을 하신 것 같고요. 심미보철이 나쁜 방법은 아니고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삐딱삐딱한 치아를 바르게 만들려면 더 튀어나온 부위를 더 많이 갈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갈아내다 보면 신경에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심미보철을 하고 40대, 50대 오시는 분들 중에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후회를 하세요. 젊을 때 괜히 치아를 많이 깎았다. 그래서 이제 혹시 심미보철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할지 말지를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환자분은 그런 신경 치료를 했지만 이제 염증이 생겨서 뿌리 중간중간에 잘라낸 흔적들이 보여요. 어떤 치아는 뿌리를 잘라냈고 뿌리 끝에 뭔가를 넣은 흔적도 보이고 어떤 치아는 단순히 잘라내기만 한 흔적이 보이고 뿌리 내부로 뭔가를 치료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치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첫 번째 중절치, 왼쪽 상단부 견치를 이제 저한테 이제 수술을 받으셨고요. 일단 치근단 절제술을 받았다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치아를 뿌리 끝만 잘라낸 경우. 물론 안 잘라낸 경우보다는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3mm를 잘라내는 이유가 3mm 안에 세균이 숨어 있을 만한 그런 죽은 공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자르는 것만으로 세균을 어느 정도로 제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남아있는 부위에 원인이 또 남아있는 치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남아있는 치아 안에 세균이 또 있다면 그 세균이 추후에 언젠가 또 증식을 해서 똑같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CT 단면상으로 보면 뿌리 끝 잘라낸 단면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죠. 엑스레이상, CT상 검어 보이는 부위가 뿌리를 잘라냈고 잘라낸 단면상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잇몸 밖으로 고름주머니를 다시 형성하게 만드는 재발된 케이스셨어요. 그리고 왼쪽 치아도 마찬가지고요. 뿌리를 이 치아는
잘라낸 것 같기도 하고 잘라낸 것 같지 않기도 해요. 사실은 반 정도의 치아만 뿌리만 자르다 말았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뿌리를 잘라내는 술식이 기본이고요. 그 이후에는 잘라낸 단면상에서 현미경을 통해서 치아 뿌리에 파절선이 있나 없나, 다른 문제가 있나 없나를 유심히 관찰하고, 잘라낸 단면상의 시수 공간을 다시 3mm 이상 세균이 숨어있을 공간을 확실히 제거를 하고,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세균이 다시 뿌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생체 친화적인 밀봉제로 그 공간을 막는 것까지 다 이루어졌을 때 치근단 절제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린 케이스는 잘라낸 것만 했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하지만 어쨌건 환자분들은 치근단 절제술을 받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지금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요, 상악 오른쪽 중절치랑 왼쪽 견치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뿌리를 다듬었고요. 왜냐하면 벌써 뿌리가 일부 잘려져 있는데 거기서 또 3mm를 잘라내면 남아있는 뿌리가 너무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온 분들은 뿌리 끝을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다듬는 선에서 자른다. 그리고 잘라낸 단면상에서 역으로 세균이 숨어있을 공간을 청소를 하고 생체 친화적인 재료를 잘 밀어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증과 뿌리 끝이 있던 자리를 뼈익제로 채웠다. 그래서 엑스레이상 이렇게 빈 공간이 안 보이고 마치 뼈가 있는 것처럼 흰색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치근단 절제술을 받고 오셨는데 지금처럼 재발을 했다. 그러면 내가 받은 병원이 뭐 원장님들이 각자 다 전문 분야가 있고 잘하시는 진료가 있겠지만 치과 의사가 모든 분야의 진료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받은 병원이 정말 제대로 된 치근단 절제술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병원인가를 한번 따져보시고,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 받았다 또는 받아야 될 예정이면 치근단 절제술은 좀 더 전문 병원으로, 또 재발했으면 좀 더 전문 병원에서 한 번 더 치근단 절제술을 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 한그루 치과나 아니면 대학병원 치과 보존과나 이런 전문 기관으로 내원해 주시면 뽑지 않고 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치근단 절제술은 뿌리 끝을 잘라내고 잘라낸 단면상으로 하는 수술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 끝을 완전히 이제 잘라지지도 못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상악 좌측 측절치이고요. 뿌리를 어느 정도 잘라낸 것 같은데 엑스레이 상으로도 옆에 뭔가 뿌리 꼬리가 달린 것 같은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CT 상으로 한번 봤더니 이렇게 뭔가 이제 연결되어 있고, 옆쪽으로도 뿌리가 일부가 남아있고, 입천장 방향으로도 뿌리가 이렇게 일부가 남아있는 케이스예요.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잘 재발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였고, 그러면 뿌리를 조금 남겨두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뿌리를 3mm 정도를 잘라내고 잘라낸 단면상에서 3mm를 저는 이제 청소한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세균이 숨어있을 공간을 많이 제거하는 이유가 치아 단면상에 있는 상하세관이라는 구조랑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상하세관 안에 세균들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거를 할 목적으로 3mm를 잘라내고, 상하세관의 방향 때문에 3mm 정도를 역으로 더 충전을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남아있는 뿌리가 일부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조각 안에 상하세관이 있을 거고 세균이 숨어있을 거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 전 치과에서는 왜 뿌리를 이렇게 못 잘랐나요? 라고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 연필도 이렇게 있으면 그냥 자르면 되지 않나요? 근데 치아 뿌리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작은 데다가 저기 잇몸 뼈 속에 있고, 그리고 절개를 하고 뼈를 천공을 시키고 염증을 긁어내다 보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보다 보면 이게 뼈인지 치아 뿌리인지 이게 염증인지 뭔지 정말 경험이 없으면 구분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더군다나 현미경도 없이 하셨다면 더 구분하기 힘들 거고, 육안으로는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미경이 있어도 경험이 없는 분들은 뿌리 끝을, 저희 같은 전문 수련 받은 사람들은 잘라내고 잘라낸 뿌리의 단면을 무조건 다 확인을 하거든요. 동그란 형태의 타원 형태의 뿌리가 잘 확보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과정도 좀 쉽지 않을 뿐더러 하려고 했지만 다 자른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케이스가 꽤 나름 이제 치아가 완전히 뿌리가 성장을 하지 못한 때 이제 신경이 죽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신경치료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를 신경치료 마무리하는 재료로 채우고 치근단 절제술을 이제 잘 진행하셨는데, 이런 뭐 실수 아닌 실수가 있었던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뿌리의 일부가 치아 뿌리 꼬리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부위가 깔끔하게 잘려져 있고요. 엑스레이상으로는 내부도 괜찮아 보였지만 실제 현미경을 자르고 내부를 봤더니 금관 충전 재료가 있고 그 남은 이제 데드 스페이스에 세균의 부산물들이 굉장히 꺼멓게, 제가 간혹 정말로 어떤 심한 세균의 집합체를 보면 정말 구정물 같거든요. 시궁창에 있는 물처럼 세균이 덩어리는 없지만 그런 이제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치아에서도 그렇게 이제 세균의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됐고 깔끔하게 다 제거를 하고 역충전 재료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아마 최근에 수술을 하는 케이스여서 경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수술할 때 이제 모든 분야의 의사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도 있겠지만 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 이분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드는 경우는 있는데, 이분도 원인이 충분히 보였고 그 원인이 확실하게 제거가 됐다고 제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경과는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뿌리를 이제 자르는 게 기본인 수술이 치근단 절제술이지만 기본조차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할 수밖에 없었던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생각보다 그 기본인 뿌리를 깔끔하게 자르는 게 쉽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될 만한 케이스를 들고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로 재발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